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유가, 소비와 절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와 절약은요, 모두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돈이 있는데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다. 자, 나에게 돈이 들어오다라는 게 있고요. 나가다. 나에게서 돈이 나가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수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는 것을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나에게 들어오다, 수입이 들어오다, 돈이 나가다, 지출이 나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의 반대는 방금 지출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수입의 반대를 수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수출이라는 것은 무역에서 쓰는 말인데요. 무역, 한 나라에서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역에서도 수입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수입 지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이 수입, 돈이 나가는 것이 지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보통 월급을 받죠. 아빠가, 엄마가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월급을 받아요. 아이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를 하죠. 아르바이트비가 있을 수 있고요. 월급에 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많은 들어오는 돈들이 있겠죠. 자, 그럼 지출은 뭐가 있습니까? 지출은 아주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출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식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문화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경조사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요.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값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밥값. 그리고요,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재료를 살 때 쓰는 돈도 식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는요, 버스, 지하철.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 차 유지비, 세금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름값이죠. 기름값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휘발유차를 타고 있으면 휘발유 값이 들어가고요. 경유차를 타고 있으면 경유값이 들어갑니다. 휘발유가 더 비싸죠. 자, 의료비는 병원, 그리고 약국. 병원과 약국에 갈 때 드는 돈인데요. 병원에서 뭘 합니까? 진료를 하죠. 진료라는 것은 진찰, 그리고 치료. 그래서 진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는 약을 사게 되겠죠. 자, 교육비를 봅시다. 교육비는요, 학교는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학원은 돈이 많이 들죠. 과외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비라고 얘기하고요. 문화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화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도 읽고요, 영화도 봅니다. 그리고 연극 같은 공연도 보죠. 전시회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즐길 때 쓰는 돈, 이런 것들을 문화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물을 사용합니다. 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금이죠. 세금인데 이런 세금을요, 공과금, 우리 책에는 없지만 공과금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관리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조사비에 대해서 여기 알아봅시다. 자, 경조사비가 있는데요. 이건 나눠서 생각합시다. 경사와 조사, 그러니까 경사와 조사가 있는데요. 경사라는 것은 좋은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는요, 슬픈 일을 얘기합니다. 자, 슬픈 일은 뭐가 있습니까? 장례식이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에 가서 돈을 내요. 그럴 때 5만원, 10만원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회갑, 환갑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경사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사비, 조사비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요. 그냥 합쳐서 경조사비라고 얘기합니다. 친구가 아는 사람이 큰 행사,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 큰 행사를 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회갑, 장례식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요. 그 돈을 경조사비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신비를 보도록 합시다. 통신비는 이쪽에서 볼게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쓰는 전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있겠죠. 스마트폰은 휴대전화라고 얘기하는데, 휴대전화라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쓰고요. 스마트폰 또는 핸드폰 또는 폰, 그냥 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전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터넷이 있는데요. 인터넷은 유선이 있고요. 무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다, 선이 없다 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무선 인터넷은 와이파이라고 얘기하죠.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돈을 쓰다, 돈이 나가다 라고 해서 이것을 지출, 이렇게 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출은 돈을 쓰다, 돈이 나가다 라는 뜻인데요. 돈을 어떻게 씁니까? 돈을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돈을 쓰는 거고요. 하나는 카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카드를 쓰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을요, 현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카드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돈을 내다라는 말을요, 좀 다르게 계산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계산하다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가 있고요. 카드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현찰로 내다, 이렇게 현찰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계좌이체, 그러니까 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계좌이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통 현금으로 계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카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용카드, 나머지 하나는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크레디트 카드인데요. 자, 크레디트 카드는 내가 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하지만 신용카드로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빌리다. 그리고요, 체크카드는 내가 은행에 돈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카드는 그냥 현금 카드. 그런데 이 현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는 현금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리다를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빚을 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빚을 지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빚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빚 이렇게 세 개를 써놨는데요. 빚 발음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빚이라고 얘기하면 빚이, 빛이 이렇게 발음이 달라지죠. 왜냐면 받침이 이렇게 다르니까요. 여기에 있는 빚은요, 영어로 잠깐 써볼게요. 자, 여기 빚은 돈을 빌렸을 때 빚입니다. 제가 집을 살 때 4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러면 제 빚은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돈을 다시 갚으면 빚을 갚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빚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빚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를 빚다. 뭘로요? 빚으로 머리를 빚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빚이라는 것은 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햇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위에 있는 형광등 이런 것도 빛,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이 200만 원을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은행 돈을 빌려서 그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그 돈을 갚아야 돼요. 200만 원 너무 많아요. 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4개월 4달에 걸쳐서 50만 원씩 갚아 나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 2, 3, 4니까 4개월로 나눠요. 4개월 할부라고 얘기합니다. 4개월 할부로 갚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을 빌려서 물건을 사고요. 그리고 50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갚을 수 있는데요. 4개월 할부를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알파가 붙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빌렸기 때문에 갚을 때는 더 줘야 돼요. 이것을 이자라고 얘기하죠. 이자. 그런데 어떤 카드 회사에서는요 4개월 할부까지는 이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없다 이자가. 그래서 무이자 할부라고 얘기합니다. 무이자 할부 얼마나 돼요 라고 얘기하면 12개월까지 무료입니다. 3개월까지 무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이자 할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약과 낭비가 있는데요. 절약은요, 내가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씩 쓰고 잘 안 씁니다. 그런 것을 절약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데요. 돈을 막 써요. 돈을 막 씁니다. 이런 것들을 낭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지를 쓰는데요. 휴지를 조금만, 2칸만 해서, 그 다음, 이렇게 잘 접어서, 이렇게 코를 푸는 것을 절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금만 쓰는 것을 절약, 막 쓰는 것을 낭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쇼핑을 좋아하시나요? 쇼핑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목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어로 리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뭐 살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다, 돈을 쓰다, 물건을 사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없는 물건이지만 와 이거 너무 좋다. 와 이건 사야 돼. 와 이거 너무 예뻐. 제 계획이 없지만 다 삽니다. 다 사는 것을요. 충동구매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이 없지만 사고 싶어요. 사요. 너무 예뻐요. 사요. 이런 것들을요. 충동구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충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낭비를 하게 되고요.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절약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있는데요. 이 넥타이 얼마예요? 보통 넥타이는요 2만원, 3만원 정도 합니다. 이 넥타이는 만원짜리고요. 저는 이렇게 만원짜리 넥타이를 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넥타이를 80만원짜리 넥타이를 삽니다. 80만원짜리 넥타이 이것은요 소비하는 건데 너무 많이 돈을 써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소비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비싼 물건을 사요. 이런 것들은 과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충동구매를 하는데 예쁘다고 비싼 물건을 막 사요. 이런 것들 과소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학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죠. 자, 이럴 때는 돈을 쓰게 되죠. 돈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사를 해요. 돈을 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쓰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용이 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비용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학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여행을 가려면 비용이 들어요. 이사하려면 비용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돈이 필요해요. 돈을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돈이 있는데요. 이 돈이 돈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자, 돈이 떨어지다 첫 번째 뜻은요. 돈이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요 아저씨 돈이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돈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자, 돈을 다 써서 이렇게 돈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돈을 다 쓰다 돈이 떨어져다.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을 다 썼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면요. 물건과 같이 어떤 표를 줍니다. 어떤 표를 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수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수증은요. 나중에 물건을 바꿀 때 아니면 다시 돈으로 돌려받을 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보통 쓰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자, 이런 책을 씁니다. 그래서 수입이 들어왔어요. 플러스예요. 지출 나갔어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남아있어요. 이런 책을 쓰는데 집에서 쓰는 거예요. 집에 돈이 들어오고 집에서 돈이 나가는 거. 집에서의 수익과 지출을 쓰는 것을요. 가계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가계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은요. 유과 소비와 절약에 나오는 어휘를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책을 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진행을 빨리 했는데 여러분 한 번만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유과 문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